여러분, 스엠은 역시 배운 변태가 확실합니다. 왜냐고요? 지금 김희로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Hi guys, 안녕. 뮤비 해석해주는 토끼 김희로입니다. 오늘 해석할 뮤비는 바로 레드벨벳 아이린 앤 슬기 몬스터입니다. 레드벨벳 선생님들은 그동안도 항상 컨셉 장인이었지만 이번엔 유독 컨셉추얼하게 컴백해서 그런지 뮤비 속의 숨은 디테일이 눈에 막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몬스터 뮤비 속 디테일과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의 이론으로 바라본 몬스터 뮤비에 대한 리뷰까지 준비해보았으니까요.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뮤비를 아직 안 보셨다면 뮤비 해석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얍! 위에 카드를 눌러 뮤비를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1분 48초에 깜짝 놀랄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하니 조심하세요. 뮤비를 이미 보신 사모님들께서는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이번 타이틀곡 몬스터는 상대방의 꿈속에 들어가 춤추고 놀며 괴롭히는 불멸의 몬스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밤중에 자고 있는 사람을 습격해서 악몽을 꾸게 만드는 악마를 일컫는 목마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목마는 약간 성적인 의미가 강하기도 하고 몬스터라는 노래에서 말하고자 하는 꿈속 괴물과는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 분리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꿈속에 들어가 그 상대방을 괴롭히는 몬스터에 대한 이야기가 몬스터의 가사 뮤비 내용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몬스터는 누구고 그 몬스터에 의해 꿈을 침범당한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일단 결말까지 본다면 둘 다 몬스터지만 초반까지 본다면 제가 보았을 때 몬스터는 아이린 선생님. 그동안 가리고 나왔던 점을 가리지 않고 컴백한 아이린 선생님은 이번 몬스터 뮤비에서 슬기 선생님의 꿈에 들어가 춤추고 놀며 괴롭히는 불멸의 몬스터로 등장합니다. 우선 문제의 이 장면에서 대놓고 괴물의 얼굴을 한 아이린 선생님이 등장하고, 뮤비 초반에서 아이린 선생님이 주로 슬기 선생님의 뒷목을 잡는다거나 우위에 선 제압하는 듯한 동작을 많이 보여줍니다. 더불어 하나의 조명, 왜 그림자는 둘이야? 라는 가사에서는 슬기 선생님은 아이린 선생님에게 공격하는 듯한 안무를 하지만 여유롭게 피해 등 뒤에서 무언가를 빼내는 듯한 안무로 이어지면서 슬기 선생님이 몬스터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몬스터는 슬기 선생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게 느껴지도록 연출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몬스터의 안무들을 보면 이번 곡이 꿈과 괴물이라는 키워드를 디테일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딱 4가지만 짚어보고 가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여러 사람의 팔과 다리 그리고 아이린 선생님의 머리를 가진 기괴한 괴물의 형상을 연출하는 안무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온몸을 뚝뚝 꺾어 침대 가까이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는 자세 역시 꿈속 몬스터를 표현한 안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게, 고전 그림에서 목마는 늘 저렇게 자고 있는 사람의 가슴 위에 쪼그려 올라 앉아있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가사에서도 그 몸 위에 주문을 걸는 이라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죠. 세 번째, 내 꿈만 꾸게 해 라는 부분에서는 최면을 걸듯이 손가락을 빙빙 돌리며 천천히 걸어가는 안무가 나옵니다. 가끔 꿈을 꿀 때면 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몸이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표현했거나 혹은 꿈속 몬스터로부터 도망쳐도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을 이렇게 천천히 달려나가는 안무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 가위 눌린 너의 라는 부분에서 아슬 선생님이 통통 튀며 손을 위로 끌어올리는데, 보통 가위가 눌리면 귀신이 내 몸 위에서 나를 쳐다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서워. 그런데 사실 숨겨진 메타포에 비해 뮤비의 내용은 꽤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줄 요약하면 꿈속에 들어가 괴롭히는 아이린 몬스터가 꿈에 들어가, 꿈의 주인은 몬스터로부터 벗어나려고 함, 몬스터로부터 벗어나는데 실패하고 둘은 하나가 됨, 이런 내용일 거라고 전 추측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특이하다고 느낀 점은 이것입니다. 이번 앨범은 꿈, 괴물, 그림자, 흑백 등의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슬기 선생님이 아이린 선생님인 척, 아이린 선생님이 슬기 선생님인 척 가정하여 촬영 그림자 인터뷰만 보아도 그림자라는 키워드 그리고 둘은 하나라는 컨셉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꿈속 괴물과 그림자, 흑백이 무슨 관계인지 계속 의아했거든요. 실제로 뮤비에서도 꿈에서부터 벗어나려는 슬기 선생님이 자신의 그림자를 향해 총을 겨누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그림자는 아이린,
뮤비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침범한 몬스터가 자신과 하나가 되어감에 따라 뮤비 초반에선 몬스터가 스킨십을 주도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꿈의 주인이 스킨십을 주도하거나 이 둘의 얼굴을 더욱 가까이 맞대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뮤비의 핵심은 둘은 하나입니다. 데칼코마니처럼 좌우대칭된 아슬, 비슷하게 연출된 아슬의 모습을 보여주며 둘은 하나라는 키워드를 또 여기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탑노트와 미들노트로 구분된 앨범 버전도 첫 향과 마지막 향이 달라지는 향수 용어를 통해 하나의 향수에서 두 가지 향이 난다는 둘은 하나라는 컨셉을 또 살리고 있죠. 황혼부터 새벽까지 지는 그림자에서도 그림자는 몬스터고 그 그림자는 나에게서 평생 떼어낼 수 없으며 내가 존재함으로써 존재하게 되는 존재이죠. 결국 정리하자면 그림자는 나이고 둘은 하나라는 컨셉을 또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안무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초반 괴물의 머리는 아이린 선생님이었다면 후반에서 괴물의 머리는 슬기 선생님이죠. 수미상관으로 또 둘은 하나라는 컨셉을 또 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한 바가 정말 맞다면 디테일 완전 미쳤잖아. 완전 배운 변태잖아. 이 뮤비에서 아슬 선생님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대조되는 존재입니다. 꿈을 침범하는 자와 꿈을 침범당하는 자, 갑과 을, 흑과 백이 상당히 명확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조되는 둘은 갑자기 마지막에 하나가 되며 끝이 납니다. 왜? 전 여기에서 칼 구스타프 융의 그림자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심리학자라고 한다면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 칼 구스타프 융 역시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이자 심리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대표적인 심리학자 중 한 명이죠. 칼 융의 저서 인간과 상징에 따르면 그는 인간의 정신구조, 즉 마음의 구조를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만 본다면 자아, 그 밑에 그림자, 그리고 그 밑에 아니마, 아니무스 이렇게 나눈 것이라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연구 논문에서 발췌해온 부분인데요. 대체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아는 긍정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열등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자아에 포함되지 못하고 그림자가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그림자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며 또 다른 나이자 그 실제를 인정하기 싫은 검은 형제라고 언급하고 있죠. 문학에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아벨과 카인, 홍지와 팥쥐, 홍부와 놀부, 파우스트와 메피스토를 예시로, 그리고 이 몬스터 뮤비에서 슬기와 아이린, 나와 괴물을 예시로 이해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아로부터 배척되어 무의식에 억압된 성격인 그림자를 계속 감추고 모르는 척 한다면 이 그림자는 계속 의식의 표면으로부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나 무시해. 나 모르는 척 하지 마. 야, 난 네 그림자야. 날 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러한 신호는 꿈에서 많이 표출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분노를 막 표현하는 성향이 나의 그림자라면 그게 꿈속에서 막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몬스터 속 괴물, 즉 그림자가 꿈속에서만 등장하는 설정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그림자의 존재를 단지 열등하고 부정적인 존재로만 보아야 할까요? 글쎄요. 사람에게 빛이 비추면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듯이 그림자는 필연적인 존재이며 해당 논문에서도 그림자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에 칼 융은 이러한 그림자를 미워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그림자의 부정적인 특성은 얇아지고 우리의 인격은 그만큼 풍요로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그림자와의 대면이 고통스럽더라도 한 개인의 치유와 성숙을 위해 그림자, 즉 내면의 어둠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감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칼 구스타브 융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뮤비 속 몬스터, 즉 그림자는 나의 꿈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으며 뮤비 속 나는 두 개의 그림자를 만드는 몬스터를 총으로 쏴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이면을 피하지 않고 대면해야 한다는 융의 이론처럼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자아와 그림자, 즉 둘은 하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다. 전 이게 바로 이 둘이 마지막에 하나가 된 이유, 안무의 시작과 끝이 수미상관으로 끝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융의 이론은 내 어두운 이면을 외면하지 말고 인정한다면 내 인격은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방향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사실 이 뮤비는 썩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공포스럽고 기괴한 분위기가 좀 더 강하죠. 그런데 전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았던 게 그동안 레드벨벳 하면 묘하게 크리피한 묘하게가 포인트입니다. 묘하게 태연하고 천진난만한 혹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묘하게 잔혹한 연출을 보여주는 잔혹동화 같은 느낌이 강했는데 레드벨벳 아이리는 슬기에서는 대놓고 크리피하게 마치 공포영화 같은 연출을 해서 융의 그림자 이론을 그대로 차용했다기보다는 레드벨벳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융의 이론을 활용한 것이 맞다면요. 이번 뮤비의 디렉터는 엑소의 코코바, 레드벨벳 배보이를 연출한 플렉서블 픽처스의 김자경 감독님인데 사실 제가 배보이 뮤비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너무나도 태연한 표정으로 총이나 연장을 들고 있는 소녀들과 흑백 화면 속 흩날리는 눈발이 레드벨벳만의 잔혹동화 분위기를 더 강화시킨다고 느껴서 기억에 딱 남았는데 이때도 진짜 아예 각 잡고 잔혹동화에서 동화를 빼버려도 대중성에 있어서 호불호는 있겠지만 재미있는 컨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 몬스터 뮤비에서 소원 성취했습니다. 역시 존버는 승리한다. 우리 사모님들께서는 레드벨벳 아이리는 슬기 몬스터 뮤비를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사모님의 감상을 댓글에 함께 공유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함께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날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